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디동입니다. 오늘은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설명회 이대로 따라하면 성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해버리자. 행사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순서대로 얘기하면 좋을지 우리 디동이가 한번 또 MC답게 진행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시기 일단은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설명회가 일단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학원 설명회. 근데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고객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니까 학생 모집을 해야 되니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원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다 잠재 고객이니까 끊임없이 학원 설명회는 해야 된다. 3월 달에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개학을 하니까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그 전까지는 모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1, 2월에 방학 때 봄학기를 위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비 뭐 중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고등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뭐 11월에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9월도 또 학기가 있으니까 이 학기 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정말 학원 설명회다 이러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입시 설명회. 중요하죠. 목적 자체가 우리 재원생에게, 그러니까 우리 고객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결론적으로는 재구매를 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는 초중등부를 다룬다. 예비 중학생들을 위한 이 입학 설명회, 뭐 입시 설명회, 이거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초등부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중등부로 올라가겠지 였는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초등부까지 하면 졸업을 하고 학원을 나갔다가 다시 입학을 할 지언정 새로운 중학생을 이제 위한 중등부 수업, 중등부 학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 정도로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입시 설명회를 해야 된다. 요거 하나. 뭐 1년에 굳이 정한다고 하면 한 1년에 2번 정도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입시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그치. 그래서 조금 이미 뭐 버스 광고에 막 붙어서 우리 설명회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순간 벌써 우리는 아차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서 그래도 1학기라고 치면은 한 4월 달 정도. 그 다음에 2학기에는 10월 정도. 요렇게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조금 발빠르게. 중간 질문. 입시 설명회라고 하는 거를 딱 네이밍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대학, 그치. 입시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먼저 그렇지. 어머님들께서는 타이틀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초등부 어머님들은 크게 관심을, 아직은 너무 먼 얘기다라고 해서 아직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학원에서도 뭐 초등만 만약에 혹시 운영을 하시는 이제 원장님이라면은 내가 대학 입시까지도 혹시 꼭 설명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가르친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다 커서 고등학생이 될 것이고 입시를 하게 된다라고 치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니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입시에 대한 개요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방향을 거꾸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다루게 될 테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6년 동안에는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그래도 일부분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바닷가에 우리가 던져졌어. 그러면 이 바다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면 너무 힘들어, 마음이.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헤엄만 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것보다는 바다의 끝이 대충 저쪽에 깃발이라도 좀 보여서 어디까지 있습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 헤엄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는 힘내서 가봐야지 라든지 이런 판단이라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를 거꾸로 이제 탑다운인 거지. 거꾸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이게 왜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자면 일종의 이제 간담회. 좀 더 소규모로 학부모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재원생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지를 자꾸 끊임없이 리마인드 드리는 거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보통은 입학할 때만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고 우리는 이제 철학이 어떻고 이거를 왜 설명을 해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좋다 하고서 이제 믿고 맡기시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학생들이 한 번 딱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사실 정보가 어머님들은 없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생은 한 번 그냥 등록하면 끝 이게 아니라 등록은 했지만 다음 달에는 재등록, 그러니까 새롭게 구매한다라는 의미야 사실은.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사실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 철학 갖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간다면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때 3개월마다 했었잖아. 그래서 물론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택했던 방법은 이제 1대1 학부모 간담회라는 것도 했었는데 장점이 있었지. 이걸 통해서 성적표라는 게 일단 불필요해졌지. 그리고 각종 이제 선생님들 업무로 따지면 페이퍼워크가 많이 사라진 거고 왜냐면 이게 어떤 것을 위한, 무엇을 위한 기록인가. 얘가 숙제를 했고 안 했고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안 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빨리 해결부터 하고 어머님 바로바로 그냥 그때그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은가? 좀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류가 특강. 그래서 재원생의 경우 이미 듣고 있는 수업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동시에 수강을 할 수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한 설명회도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원생을 위한 거기도 했지만 신규 곡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특강에 대해서 듣게 될 거고 그러면 특강 통해서 한번 발을 들이는 거지 학원에. 그래서 이런 수업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오히려 특강이 끝나고 나서 정규 수업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보통도 하시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전에 설명회를 먼저 한다고 하면 방학 때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설명회를 물론 종류는 4개라고는 하지만 1년 12달 중에 한 10달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오히려 1월에는 없고 3월에 없네. 아 정말? 그러니까 1월, 3월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근데 이것도 잘 배분하면은 좋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설명회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간담회. 그리고 또 효과적인 게 특강도 담당하시게 되는 특강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구조로 간다면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1년 내내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좀 다양한 느낌으로 우리의 학원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지. 종류가 어쨌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설명회를 할 때 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뭐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방금 얘기했었던 이 4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떤 설명인지를 먼저 파악하자. 그래서 목적이 우리는 재원생들 어머님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 최대한 그분들에 맞춘 우리가 강의든 아니면 뭐 정보가 될 테니까 입시 관련한 어떤 전문 선생님을 모셔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따라서 기획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목적을 파악하자.
장소도 만약에 우리가 대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정이랑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년간의 어떤 설명의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일정에 맞는 장소 섭외가 되어야 되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학원에서 하면 좋을지 주변에 있는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아봐야 되니까 일단 그게 성공적으로 예약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장소 섭외.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강연자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강연자 섭외까지도 돼야지.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유형 4개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유형의 설명회인지. 고객에게 알릴 만큼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초청을 하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 그리고 초, 중등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면 입시 전문가분을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영진이든 강사든 다 한 번 정도는 쭉 훑어봐야 돼.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게 되는지. 그래서 알아서 모셨을 때는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소개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 우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그때 좀 결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강연자분에게 다 맡기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일반적인 어떤 입시 얘기니까 거기에 맞춘 우리 학원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체득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입시는 사실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하는 거를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나는 그게 살짝 나는 개인적으로 어깨가 좀 무거웠었던 적이 있어. 내가 어쨌든 운영을 했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정보력을 가지고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못하고 누군가를 초빙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나? 이런 양쪽에서의 뭔가 조금 이런 게 있었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모셔서 그치.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엄마들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더 좋은 믿음이 갈 수도 있지. 왜냐면 학원에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학원의 홍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사실 홍보는 맞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제 광고다 이렇게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실제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직접 듣고 나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도 저런데 실제 저 내용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다 갖춰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구나까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믿음이 가겠지, 생기겠지. 우리가 유형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장소를 일단은 정하고 이게 우리 원이 될 수도 있고 대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다 세팅이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강연을 해주실 분을 초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그렇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디테일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근데 그 다음이 제일 또 중요한 단계. 나중에요. 뭐냐면 알려야 돼. 홍보. 우리가 다 잡혔잖아, 이제. 그래서 만약에 강연자가 안 와,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할 것인지가 정해졌지. 자, 이제는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면 우린 분명히 목적 자체가 알리기 위함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재원생의 재등록이고, 아니면 이제 잠재 고객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목표가 있었을 텐데, 안 왔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약간 아찔하잖아. 아찔하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학원에 와서 설명회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후킹이 돼야 돼서 모두 다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설명회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학원만의 조금 더 차별화되는 컨셉을 잡아서 포스터 기획부터 해야 된다. 난 그거라고 봐.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나와야 어차피 세부 내용은 다 여기서 안에서 진행은 할 거고 또 준비를 할 거니까 그 동안에 바깥에서 열심히 이 포스터 통해서 우리가 안내는 하고 있어야지.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존재를 알아주세요.
하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썼던 이제 홍보 루트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온라인 뭐 채널을 활용을 하든 X 배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학원마다 다르더라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직투라고 하잖아. 그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붙이는 그런 전단지가 또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가서 학부모님들이 저학년 아이들은 보통 인솔을 하시잖아, 직접. 그러니까 그럴 때 가서 나눠드리는 거 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릴 방법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재원생의 경우에는 소식지, 안내문 등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보내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냥 내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다 받아봤다라는 확인이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소식지에다가 간단하게 부모님이 확인했다 정도의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란을 만들면 아이들은 또 이게 숙제니까 가서 엄마 이거 사인해 오래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방법, 요런 걸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홍보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일단은 잡으면 될까요? 사실 너무 길어도 잊혀질 수 있고 너무 짧으면은 너무 촉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3주? 3주? 그럼 홍보가 3주면은 그 전 단계를 대비를 하는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설명회를 오픈을 하기 전에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기획을 일단 시작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인가? 정말 처음이라고 하면 그래도 넉넉하게 2달 잡겠지만 보통 한 번 정도 이상 해보신 분들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하시지. 한 달 정도면. 근데 대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학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내부에서 해결하겠다 하면은 더더욱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럼 이제 홍보를 하고 나서 홍보를 다 했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디데이인 건가? 근데 그 전에 꼭 해봐야 되는 게 나는 진짜 굳이 해야 돼? 약간 낯간지러운데 근데 리허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이 뭘 더 잘 가르쳐서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고 좋아서 이것만 가지고는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저 학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등록하시나, 이거를 보면 반대로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느냐면 그 학원의 선생님들과 다른 뭐 직원분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게 원장님 혼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의 느낌보다 다 한마음 한뜻이구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설명회가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도 되게 소속감이 되게 느껴지고 왠지 여기에는 보내고 싶고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또 선생님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셔야 돼. 학부모님이 입구에 딱 들어오셨다. 그러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일단은 밝게 인사하는 거. 근데 이것도 밝게 인사하세요 이게 아니잖아.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뭐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트까지도 사실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이거를 직접 연습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때에 대해서 안 한다. 그때 나도 기억난다. 그 연습할 때 방명록 작성은 여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동선이 이렇게 연이어서 차 그렇지. 다과 이쪽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 또는 이제 이렇게 자리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이런 모든 동선을 약간 자기가 맡은 그 그렇지. 루스처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리허설을 해본다라고 하면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또 디테일이 나와. 근데 디테일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학부모인데 그러면 디데이 날 왔어. 이 건물의 주차부터 문제인 거야. 거기서부터가 우린 리허설인 거야.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주차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니까 문자 메시지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안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가 또 디테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차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협소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미리 또 공지를 해서 최대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도보로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오셨을 때 건물 앞에 왔어. 그러면 몇 층인지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실 수도 있잖아. 항상 우리가 이 학원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린 딱 알지. 부착해야 되잖아.
화살표. 그래서 오늘 누가 봐도 여기는 설명회 하는 학원이야. 그래서 몇 층에서 무슨 설명회 한다. 뭐 어디로 오세요. 이게 그냥 바깥에서 오는 외부인 입장이라면 어디를 볼 것인가. 그 시야에 맞춰서 다 붙여놓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도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문 딱 열리자마자 내 시선이 가는 곳. 그치? 거기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다 친절하게 있으면은 그 고객이 되게 체험 자체가 즐겁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되게 쭈뼛쭈뼛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누가 와서 빨리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는 아까 방명록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참석하겠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그러면 실제로 오셨는지, 그치?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갖고 있으니까 누구누구 어머님이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구나, 이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끔은 왜 같이 오시잖아. 그치. 신청 안 했지만 혼자 오기가 조금 그랬는데 마침 또 관심 있는 다른 친구의 어머님이 계셔서 같이 왔는데 들어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작성해 주시게끔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인적사항을 받는 거고.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학원에 대한 어떤 동영상, 홍보 영상 이런 거를 보고 계시게끔 하던지, 아니면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게 우리가 쫙 포트폴리오를 나열해 놓는다든지, 우리 평소에 책이 궁금하셨을 테니까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게 콘텐츠를 쫙 펼쳐 놓는다든지. 그 다음이 이제 뭐 다과에 대한 거겠지. 그래서 뭐 티가 될 수도 있고 과자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설문도 난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기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야. 그때 아니면 언제 여쭤보겠어. 제일 좋은 건 직접 여쭤보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또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야. 오시기로 하신 분이 10분이 안 오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원래 2시에 설명이었는데 2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사실은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전화. 오고 계시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 리허설 통해서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전화를 돌릴 것인지. 왜냐면 아직 오시는 분 계시면 맞이해야 되니까 또 방명록을 작성하시는 분 응대하기, 또 안내해드리는 거, 이게 어쨌든 다 배치가 돼 있을 거니까 전화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은 전화를 드릴 땐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인가. 오늘 어머님 몇 시에 설명회가 있는데 오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오고 계시나요?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시간이 됐어. 시작이 됐어. 그럼 어떡해? 다 문 닫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이 와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 맞이하려면 또 누군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전화를 여전히 드려야 되겠지. 근데 이랬을 때도 그럼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좋아? 그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셨을 거고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다른 구성원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좋았던 거는 어머님들이 일단 혼자 계시지 않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이게 특히 재원생의 어머님들이면은 그치. 실제로 만나 뵙는 게 처음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약간의 웜업 분위기를 그치. 좀 만들어주는, 조성해주는. 그게 이제 분위기. 분위기를 정말 약간 업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도 안 그래도 서로 이렇게 모르시기 때문에 어색하지. 그리고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분위기 자체가 모두가 다 같은 어떤 톤앤 매너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리 학원이 정말 좋았던 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친구 엄마, 우리 학원의 그 재원생 어머님이 아닌데 같이 이렇게 따라오셨다가 여기는 설명의 분위기도 이러니까 수업의 분위기도 이럴 것 그렇지. 같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셔서 그만큼의 어떤 기대를 또 하셨던 학부모님들도 있었고. 아까 그 왜 역할 얘기했었을 때 나는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사진 찍어주는 사람? 내가 지금 그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이게 남아야 돼. 기록이. 그래서 사진. 근데 나는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상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까먹어. 그때 뭐 했었지? 음, 어떻게 했었지? 근데 예전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단 도움이 되게 많이 음, 되고 아 그때 누가 뭐 했었는데 아,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또다시 준비를 하면서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리마인더가 약간 될 수도 있는 자료이기도 하니까 그치. 음. 그래서 사진도 찍어야 음. 하고 사실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으면 더 좋다.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간에 정말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좋지. 그러고 나면은 예전 같으면 이제 끝나면 그냥 그렇게 보통은 등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가시게끔 했었는데 이건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떤 등록 유도보다도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처가 있으니 이제 돌아가시면서 보시라고 문자 메시지로 뭐 설문 링크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일단 피드백부터 받는 게 어떤가. 오늘 어떤 게 유익했는지 등등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학원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기획을 할 때 도움되는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인적사항이 있는 김에. 그래서 뭐 더 크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작은 선물 같은 것도 보통 준비를 하잖아. 가시는 길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드세요. 뭐 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어떤 뭐 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굿즈처럼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뭐 꼭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물론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선물이니까 기분 좋지. 근데 또 안 한다고 또 문제가 되느냐 난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학원에 대한 자료 정도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면 좋겠다. 맞아. 그 그런 것 학원에 대한 설명, 브로셔 이런 것들은 늘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강의 그러니까 설명회를 진행할 때 무리 없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리허설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체크가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빔 프로젝터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학원에서 준비하는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부 강연자를 모셨을 경우에는 이분의 자료가 사실은 호환이 안 된다거나 이상하게 안 열릴 수가 있어. 아찔해. 그러면 진짜 진땀 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어떤 파일로 하셨는지 좀 받아볼 수 있다면 공유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열어보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PDF 파일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에서 켰을 때 뭐 화면 넘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를 써야 되는 경우에도 마이크 뭐 배터리가 뭐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충전, 그렇지. 그런 게 다 되어 있는지, 소리 그 음량 자체는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아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온도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 강연장 자체가 다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체크리스트로 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긴 좀 힘든 거가 사실이고 한번 해보면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사진을 찍었을 거고 이 과정을 어딘가에다가는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보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가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했었잖아. 나는 그때 선생님들이 각자 이 설명회에 대한 어떤 후기를 각자 이제 준비를 해오는 시간이 되게 유익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선생님들이 또 같이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원으로서 이걸 이렇게 보면 또 좋았을 것 같다. 내지는 이제 어머님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 이런 건 이렇게 좀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더라. 이런 걸 좀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를 가졌을 때 항상 그 다음 설명회가 우리는 조금 더 탄탄했었던 것 같아. 매번 좀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것도 그 학원마다의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워크숍을 실제로 막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있어도
우리처럼 뭐 펜션을 빌려서 막 1박까지 해가면서 정말 하루 종일 프레젠테이션 릴레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있지. 누구의 입장에서 이 같은 행사를 봤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나.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게 유의미하게 또 작용하려면 당연히 공유가 된 다음에 또 기록이 되어서 그냥 어디 컴퓨터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정말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진짜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 거를 또 기획하기 위한 자료를 쓰인다. 보통 그랬을 때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쓰이면 그럼 거의 대부분은 필요성을 느껴. 그리고 아, 이렇게 했더니 내 의견이 반영이 됐네. 그러면 선생님들 다 너나 할 거 없이 열심히 하시거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피드백 다 받고 서로 공유됐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기존 자료가 활용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충 하잖아. 안 하게 되지. 이거 왜 해요? 어디다 써요? 결국에는 불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연간의 일정이 정말 다 미리 계획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은 학사 일정을 1년치를 진짜 미리 짰다. 캘린더.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학원만의 캘린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그 대신 이제 이게 강사분들이 사용하시는 캘린더 그 뭐라 해야 되지? 타임라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특강이 뭐 6월에 있다. 7월에 있다 이러면 사실 몇 달 전에 뭐 해야 된다라고 다 해놨었잖아. 그런 것처럼 미리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때그때 하면 편하지. 그럼 이제 설명회를 어쨌든 그 중요한 날을 이제 다 이제 어쨌든 D-Day를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후기에 대해서 서로 좀 모아서 얘기하는 시간, 뭐 어떤 형태로든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필히 나는 그것도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기록을 해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명회를 위한 어떤 준비를 그때부터 또다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보니까 거의 매달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요즘에는 좀 막 프로세스 이코노미다 뭐 이런 책도 있거든. 과정을 보여주라 이러는데 진짜 좋은 콘텐츠인 건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은 막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어떤 걸 보여줘야 되지? 거의 대부분의 블로그 보면은 아이들 사진밖에 없어. 근데 생각보다 고객은 여기 관심이 없거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걸 봐야 되는 사람은 재원생이 아니라 거의 다 잠재 고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기 다니고 있는 애들이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보다는 저기는 어떤 학원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워크숍을 하는 그 과정을 그냥 찍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워크숍을 갔다 와서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의견도 나와서 어떻게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재원생 부모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잠재 고객을 위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되게 일석삼조가 될 것 같은데 설명회도 물론 잘 기획해서 하는 거겠지만 1년 내내 간담회 뭐 상담도 포함이고 설명회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학원은. 그러니까 수업은 강사분들이 한다 그러면 이런 행사는 거의 뭐 운영진이 다 기획해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오늘 어쨌든 이게 궁금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혼자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할 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 전 원장님, 대표님 생각나면서 어떻게 이걸 다 준비를 했었지. 근데 또 그러면서도 나는 되게 왜 이게 어렵지가 않지 했을 때는 이게 그대로 그 스텝을 너무 잘 따라왔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함께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 내지는 뭔가 설명회가 뭔가 좀 썩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어떤 원장님들께서 뭐 어떠한 방식, 어떠한 순서로 하면 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받아 적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다 좋은데 몸에 배가지고 그냥 하자 그러면은 딱딱딱딱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꼭 해야 될 게 매뉴얼화.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흔들리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그것만 보면은 어떤 흐름대로 뭘 해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체크돼서 정말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보통은 혼자만 알고 있으니 다 알 것 같지만 왜 몰랐지? 왜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불만만 쌓이거든. 근데 이게 사실 서로가 모르는 거라서 그 서로의 대화가 좀 통하게끔 하려면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매뉴얼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또 그런 건 또 아니잖아. 그냥 순서만 쭉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설계. 아까 말한 리허설만 생각해도 고객 입장에서의 그 여정이 다 설계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디테일러의 학원 브랜딩 클래스가 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원장님들 지금 도와드린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싶어 하시지.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거를 학원마다의 그 특징에 맞게 사실 계획을 해야 된다. 기획하고 또 설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 설명회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궁금증 있으시다. 그럼 또 이것도 댓글 또는 DM을 남겨주시면은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미 많이 해보셨는데 조금 바꿔서 방향을 좀 바꿔서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한 끗 차이 디테일이 조금 빠졌었는데 해봐야겠다. 아니면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후기 그치.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더 힘나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무리는 여태까지 존댓말 안 했는데 또 갑자기 마무리 존댓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디테일러였고요. 저는 디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